어느 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인공 민주는 주변에서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 지인의 권유로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서 섭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정보 속에서 과연 얼마나 섭취해야 안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민주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게 된다. 먼저 민주는 인터넷에서 기초적인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될 수 있는 중요 영양소로 특히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자연적인 합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숙지했다. 민주는 또한 비타민 D의 권장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600 IU 정도가 권장되며 70세 이상은 800 IU 정도로 권장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정보를 모으는 동안 민주는 비타민 D 과잉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과도한 비타민 D 섭취는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 결석이나 심지어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섭취할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민주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했다. 의사는 민준에게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비타민 D 수치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충제를 추천해줬다. 또한 비타민 D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이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받았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민주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햇볕을 쬐는 등의 자연적인 방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는 주말 오전 산책을 즐기면서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다. 민준의 여정은 단순히 비타민 D를 섭취하는 수준을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를 지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영양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고 또한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확신도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민주는 비타민 D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건강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던 주인공 수연이는 심신의 지침을 느꼈다. 일이 쌓일수록 늘어나는 스트레스는 그녀의 일상까지 잠식해버린 듯했다. 그러던 중 동료로부터 명상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녀는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랐다. 첫 번째 기법은 깊은 호흡 명상이었다. 수연이는 일단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했다.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갔다. 마치 공기가 폐를 통해 전신에 퍼져 격렬했던 감정들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듯 숨결을 따라 잠시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두 번째는 바디 스캔 명상이었다. 수연이는 자신의 몸을 하나씩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마부터 발끝까지 신체의 각 부분에 집중하며 긴장을 완화시켰다. 머리, 목, 어깨에 쌓여있던 피로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점점 그녀의 마음도 차분함을 되찾았다. 세 번째, 관찰 명상은 주변을 더 잘 인식하는 연습이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의 소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때때로 지나가는 차의 소음까지 이러한 작은 자극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었다. 네 번째, 명상은 감사, 명상이었다. 수연이는 그녀의 삶 속에 있는 사소한 감사의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구, 집에서의 편안한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얻었던 성취들까지 이러한 순간들은 지금까지의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점점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법은 가이드 명상이었다. 수연이는 조용한 방에서 명상 앱을 켜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안내를 따라갔다. 이 명상은 그녀를 상상의 무대로 초대하여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긍정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하루하루 명상을 수행할수록 수연이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그녀의 삶을 조금 더 여유롭고 밝게 만들어주었다. 명상은 이제 그녀의 삶 속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명상 기법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명상은 단지 쉴 틈 없는 삶 속의 피난처가 아닌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면역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무형의 방패와도 같다. 외부의 위협, 특히 바이러스와 같은 미세한 침입자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중요성을 종종 간과하곤 한다. 먼저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습관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우리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감귤류 과일의 풍부한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해 감염으로부터의 방어력을 높여준다. 또한 요즘같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아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발달과 기능에 필수적인데 우리는 이를 고기를 비롯한 견과류나 시금치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세포가 체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루 30분씩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이는 다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필수적이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정보와 업무에 둘러싸여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은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면역력 강화에 충분한 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회복 과정을 거친다. 이 시간에 면역 체계는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독려하며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필수적이며 면역, 세포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다. 탈수 상태에서는 면역력 또한 떨어지기 쉽다. 매일 규칙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역력은 갑작스럽게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강력한 방어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천히, 꾸준히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결국 면역력 강화는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한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팁을 찾기로 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시작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았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것은 그의 기분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예기치 않은 행복을 안겨주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식단에 변화를 주었다. 과학자들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정크푸드 대신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습관을 시도했다. 식사를 조절하니 그의 에너지가 증가했고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와 감정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다. 처음에는 그저 앉아서 눈을 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마음의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명상은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사회적 유대감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들은 그의 삶에 큰 즐거움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미를 개발했다.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삶의 재미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시간에 기타를 치며 음악을 배우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큰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한 주 한 주 변화하는 삶 속에서 그는 과학이 증명한 건강 팁들이 실제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활기차고 매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날이 되었다. 행복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부터 자연은 인간에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왔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법들이 숨어있는 자연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그중 면역력을 자연적으로 높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시작은 내 가족에게 병이 도는 것을 목격하면서였다.
작은 감기부터 시작해 겨울마다 감염되곤 했던 나와 가족들은 면역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여정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식단이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식단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가득하고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접시에 담아 꾸준히 섭취했다. 이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초와 허브에 눈을 돌렸다.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마늘은 강력한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에키나시아라는 허브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단, 허브는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 운동과 관련해서도 작은 변화를 주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걷기와 요가를 선택해 몸을 움직였다. 하루에 30분 정도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는 정신건강도 놓치지 않았다. 명상과 호흡 운동은 심리적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은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다. 수면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라벤더, 향기나 목욕을 통해 잠자리에 들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체내 면역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연을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가짐이었다. 인공적인 약물 없이 천연 자원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우리 가족은 면역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자연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 결국 자연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인 셈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법의 핵심은 자연 그 자체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